너무 비겁하다. 네.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한 발언에 뭐가 혐오가 있냐. 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핫바디 나온 거 맞아? 이 생각을 했는데 김재섭 의원이 정확히 말하더만요. 네. 달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면서 가리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짓이냐. 딱 그 말이 이 사실 사건의 그거예요.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네네. 후보. 아 어제부터 진짜 어질어질해요. 이게 저는 사실 청리정 씨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준석 후보 아니 이렇게까지 밑단까지 내려갈 수 있나? 좀 친하지 않았어요? 네? 좀 아니 또 친하지 무슨 질문 하시라고? 아니 저는 빠져들지 않습니다. 안 친해요. 안 친해. 잘 알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과사는 구분해야지. 구분하죠. 예. 이준석 후보 네. 어느까지 좀 심말로 혓바닥이 길어요. 아니 그럼 죄송하다면 죄송하면 하면 되지 뭐. 진짜. 뭐 말이 많던데 하도-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하도 이준석 후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입이 아플 지경인데 네. 너무 비겁하다. 음. 나는 이제 이준석 욕보다도 천하람 의원 욕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지금 이 집단이 다 같이 깔아앉고 있어요. 이 집단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한 발언에 뭐가 혐오가 있냐. 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이 정말 핫바디 나온 거 맞아? 정말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신 있게 자부하던 그 사람이 맞아? 이 생각을 했는데 김재섭 의원이 정확히 말하더만요. 네. 달을 달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면서 그렇죠. 가리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짓이냐. 딱 그 말이 이 사실 사건의 그거예요. 본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그게 음.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A를 말했는데 상대방이 B로 이해하면 과연 나는 A를 말한 것인가 B를 말한 것인가. 진짜. 이건 법정에서는 A와 B가 구분이 A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의 시선에서는 무조건 B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백날 그렇게 말을 했어도 상대방이 오해서 받아들이면 그건 말한 A를 말한 사람의 잘못인데 그렇죠. 누가 이준석이 한 말에 대해서 여성 혐오라고 느끼지 이것을 누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살다 가치 중립적이란 말을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감정과 평가가 담기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자기는 사실 그대로를 인용했다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봤습니다. 공소장을. 그런데 이것은 맥락상을 보면 남성 혐오인지 여성 혐오인지 제가 봤을 때는 남성 혐오예요. 저는 그 문장 원래 자체가 원문이 예. 여성 혐오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사람 세상에 너무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옮긴 것도 아니고 이게 TV 토론회에서 장기술만 늘어가지고 왜 권영국 후보에게 먼저 물어봤겠어요. 이게 화살이라는 게 같은 편한테 맞은 화살이 더 아프고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권영국의 입으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싶었던 것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뭐 권영국 후보가 우리 편은 아니지만 그쵸. 같은 진보 계열이라고 좀 봤을 때 그런데 권영국 후보도 당황해 버리잖아.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뜻대로 안 된 너무 거예요. 비겁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니까 속보로 또 이준석 뭐 사과 뭐 불편하신 분에게 심심한 사과할래 아유 그래도 정신 차렸나 보네 네. 양심은 있나 보네 해서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화가예요. 반박이 반박. 이거는 그거는 심심한이라는 표현을 네. 그 젊은 분들이 그 당시에 잘 이해 못했다 그러면서 한번 미물을 막 돌았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용해서 또 우리를 한번 조롱한 거라고 그죠. 저는 솔직히 네, 약간 생각하거든요. 섞었지. 네, 이- 섞었죠. 맞아. 예, 이게 중의법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심이 되죠 지금. 매를 번 거예요. 매를 번. 그래서 제 주변에 한 여성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 앞으로 나는 오늘자로 이걸 질문을 자기 주변에 조금 평소에 생각이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걸 물어보고 여기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겠다. 요 정도로 지금 잘하셨어요. 화가 났어요. 아주 잘하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도 속보를 냈네요.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다. 정말 저는 오히려 권성동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저는 그래서 사전투표에 더 열심히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거 이제 하면서 계속 이준석 후보가 오늘은 뭐 자기 그거를 혐오 뭐 집단 린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혐오의 낙인을 찝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맞아. 본인이 그냥 스스로 혐오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게다가 지금 방송국들도 전부 다 그 이준석 후보가 말한 그 부분을 다 편집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네. 다 이렇게 삐 처리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만 됐죠. 보더라도 네. 그 말 자체가 자기는 따옴표 정치한답시고 이제 남의 말 인용한 거니까 괜찮다는 주장인데 그 남의 말 인용도 잘못됐고. 그럼요. 그렇죠.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네. 완전히 잘못된 네. 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라는 거 가지고 숨어가지고 어디 뒤에서 이렇게 자꾸 장난질하고 잔지주 부리는 거 이거 이제 다시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번에 방송국에서도 좀 잘 느낀 것 같고 네. 특히 그 당시 사회자가 이제 자기들 당황해가지고 그렇죠. 좀 제지를 네. 못했을 네.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문제가 터지면 네. 어쨌든 좀 즉석에서 제지를 해야 좀 된다. 제지를 해주는 네. 그런 것도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게 지금 저는 어제 그 문장이 아직도 그 철회를 안 한 게 너무 조금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면 이걸 순화해서 표현하면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김문수 후보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네. 다른 방송에서 쭉 읊은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중에 이제 김문수의 막말에 대해서 그때 뭐 한 열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 중에 첫 번째 소개했던 것이 춘향전 발언이에요. 아, 근데 제가 그 발언도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춘향전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네. 네.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에서 할 수 있는 한도치예요. 그렇죠. 사실 그 유튜브 방송이었긴 한데도 네. 사실 개인의 말하는 내 인격도 이게 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의심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래 정치인이라면 그것도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자가 사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해야지 조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사실 안티 페미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 계층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일단 선을 확 그어서 이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했던 그 진짜 젓가락 발언은 네. 정말 평생 따라다닐 거다. 야. 아니 게다가 그거를 왜 여성에 빗대어서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계산된 일부러 악의적으로 이 상황을 이상하게 호도해가지고 네.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비겁하고 나쁜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오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알죠, 맞아요. 아니 저 그래서 저거 페이스북 오늘 또 음. 이준석 스스로 그러니까 준적준 자기 옛날 거 나오잖아요. 네, 네. 연자제 얘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 기억나시죠? 저도 윤석열 마크맨 했지만 저때 네. 줄리설 가지고 저희 기사 하나도 안 썼어요. 사실. 설은 많았지만 음. 왜냐하면 실제로 윤석열하고 결혼했을 뿐이 그 전부터 네.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과연 하는 게 맞냐라고 네, 네, 네. 국민의힘의 그때 대변인부터 모든 사람들이 기자를 그렇게 쪼았어요. 네. 근데 저게 문명사에서 맞잖아요 또. 저 읽어줘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저 보면 이준석 저게 2020년 7월이거든요. 네. 그 윤석열 입당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윤석열 장모 실형에 연자제 없는 나라 입당에 문제 없어. 저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장모는 페이스북에 실형이 올렸죠. 나왔어요. 저것 그랬죠. 때문에. 네. 근데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욕을 했다 칩시다. 네. 그러니까 그 뭐 회사시 다 때려치고 그게 맞다고 쳐요. 네. 맞다고 치더라도 네. 물론 부적절하고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 근데- 인정했잖아요. 잘못했다고. 네. 네. 근데 저걸 가지고 똑같이 대입시키면 네. 아들이 욕설해서 벌금이 맞았던 어쨌든 간에 그게 있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건 오히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죠. 네. 그게 도이치모터스는 결혼 전에 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 때 인권감독관실 검찰 보내가지고 덮었잖아요. 네. 이런 게 권력형 비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맞아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특히 김건희에게 분노했던 지점은 뭐냐면 주가 조작, 뭐 공천 개입, 관저, 뭐 공사, 명품백,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정권 초기에도 혐의 의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의혹인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무슨 말이냐?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죠. 혐의가 계속 남아 있으면 기소를 하는 거고 그렇죠. 기소를 됐으니까 재판을 받는 거고 그럼 재판이란 과정을 통해서 잘못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건데 이 김건희는 그 법적 책임을 안 졌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 살아있는 권력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안 건든 거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고 여의도 대통령, 권력자, 독재자 이런 표현 막 쓰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독재자의 아들도 어쨌든 간에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그렇죠. 법적 책임을 졌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 21년 12월에 이미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마이너스가 단 한 표라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응징을 당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로서 깊이 반성하고 송구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입니다. 후보 이전에 부모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더 부끄럽고 괴롭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뭐라고 공격을 하냐. 야, 그 재판에 대한 결과는 뭐 작년 10월인가에 나왔는데 네. 아니 그러면 꼭 재판 나온 다음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 어쨌든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저희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겠죠. 여기에 진짜 강성필 잘한다는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까? 더 타임 원님과 고만희님 뭐 등등등이 강성필 진짜 오늘 최고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 후보님 보고 있겠죠. 저를 저희 모르십니다. 네, 설마 우리 여기 지금 동접자 1,204명 중에 한 명이 이재용 후보님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바쁘시니까 못 네. 보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처 방식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정치인도 네. 아이, 그리고 그럼요. 접고 네. 그럼요. 근데 실수에 대처하는 대응의 방식은 애티튜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 바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후보. 게다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루에 입당만 1,0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본인이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거.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어도 그것은 듣지를 않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지금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중에 하나잖아요. 남의 말을 절대 안 듣겠다. 나만 옳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강성필 우리 그 부대변인이 말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만약에 그 부분에서 공격하고 싶었으면 할 수 있는 표현이 있고 또 직접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왜 남을 중간에 껴넣어가지고 그 그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합니까?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정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저희는 싫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3차 TV 토론 때 제 주변에 이제 어린애들 키우는 친구들 많으니까 충격이었죠 진짜. 애들한테 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토론 잘한다는 사람 나와서 토론하니까 앞으로 직장 생활하거나 이럴 때 토론 중요하다 잘 보자 해서 같이 앉아서 봤는데 TV 껐다잖아요. 진짜 너무 네. 애들한테 미안했어요. 네, 그쵸.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어떤 영상이 또 화제로 돌아다니냐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게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의 그렇죠. 대화, 주한미군.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이해창 후보가 질문을 합니다. 노무현 후보에게 주한미군 반대하셨던데 지금도 입장이 그러십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제가 시민단체 활동하고 초선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더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쳐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제가 초선일 때 일이고 오래됐으니까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회창 후보가 뭐라고 하냐 웃으면서 오른쪽으로 많이 오셨군요 하고 그러니까 너무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 화제가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뭐 많이 세월이 흘렀다면 흐른 거지만 근데 그 노무현을 담고 신고 계승한다면서요 이준석이. 네? 그것도 뻥이었어요. 무슨 그런- 노무현입니까? 그런 얘기 노무현 하지 전 마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막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뭐 장학금 받은 게 아니라 뭐 과학 관련한 뭘 받은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다음에 또 노무현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에게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뭐 어쩌고 이런 말하면서 그 사람을 팔아먹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국민에게 이겨먹으려고 하는 준석 이런 얘기를 지금 강병원님이 하셨는데 바로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본질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장학금 증서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광주 5.18 묘지 갔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제가 있었으면은 한덕수가 나 사랑한대 뭐 이렇게 얘기도 되는 겁니까? 내 눈을 보고 내 앞에서 말을 했어. 나를 사랑한대. 사랑할 것 같아. 왜냐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야. 진짜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고 좋아요 있어요. 댓글. 중독이 돼요. 중독이.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코로나 출판 기념회는 안 간다. 네. 그럼 저만 가잖아요. 나쁜 정치를 온네. 정치를 우리 전에 온 거야. 나쁜 사람 같으니까. 이준석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더 끼어들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원래 간단하기보다는 어떻게 사과를 좀
진짜 진중하게 하면 끝날 문제였어요. 아, 그러면 그냥 수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그 생방송에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러면 이거는 그 사과한다 해도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야. 아니 그렇죠. 네. 근데 좀 진심으로 하게 되면 네. 또 이것은 의도적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문제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이제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 의대 나오셨어. 네. 근데 보수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이분 이준석 지지자였거든요. 아 그런 사람 많죠. 네, 근데 그래서 저한테 주구장창 전부터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과생 말고 이과생 해야 된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이과생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뭐 그런 그 굳이 대학원 따지면 다니셨나? 저는 사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정치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 말고 정치인 국회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시작하기 전에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는 어디 가서 좀 월급 좀 받아보고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고 남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해보면서 좀 돈도 벌어보고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정치를 해야지 이놈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은 둘째치고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가 뭘 잘못한지를 몰라. 아니 그러면서 뉴스타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본인 후보에 대한 검증은 다 지금 피해가고 답 안 하고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요거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사실 이준석 후보가 개인적으로 그 방송을 준비했을 리는 없잖아요. 개혁 신당이라고 하는 당의 공보단도 있고 그렇죠.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뭐 이런 질문도 합시다, 저런 얘기도 합시다 이런 걸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에 그 질문은 일부러 계획했던 발언이고 일부러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면서도 이건 이제 자기가 이제 짜서 한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팀들의 마인드가 좀 저는 진짜 그렇죠. 이게 단체로 위험하지 이렇게 했어야지. 않나요? 그렇죠. 네. 게다가 맞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그 다음날 딱 한 말을 들어보니까 네. 사실 이제 준비 다 하고 이런 문제가 터질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간다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세게 치자, 나오더라고요. 세게 치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그 발정제 얘기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완벽하게. 그리고 그 얘기는 후보 본인이 한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물론 이재명 후보 옛날에 그 발언 있지만 그거 지난 선거 때 탈탈 털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100번 양보해서 이번에도 뭐 이재명 후보가 새로 어떤 발언을 했어. 그걸 그렇게 표현해서도 안 되지만 네, 네, 네. 그걸 문제 삼아서 이런 부적절한 게 있다. 그건 싸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본인들이 연좌제 얘기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그럼요. 들어올 때 네.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김건희에다 장모에다 수많은 문제 있었는데 네. 오늘도 이제 김은혜 의원 뭐 여성 의원들 참전해가지고 네. 편드는 거예요. 뭐 사과하라고. 네. 김건희 때는 이 사람들 연좌제라고 그렇게 거품 물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 민주당 이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또 이제 허위 사실로 했냐면,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본인의 성상납 이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경찰에서 무혐의 받았다. 아. 마치 수사를 했는데 털어봤는데 얘 깨끗하네. 위험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공소시효 사람 잘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 공소시효가 거죠? 만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것이다. 라도 이제 지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과연 욕할 자격이 있냐. 예? 본인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어떤 소리 많이 했으면 깨끗한 손으로 단죄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본인의 손은 깨끗한가에 대해서 보라고요. 손을 바로 두 개 있으니까 내려다보면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뭐 정치인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과거가 없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 전부 다뭐 저를 비롯해서 사실 잘못한 경우가 많겠죠. 우리들이 자기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근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이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해야 되는 혹은 본질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가장 맞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지 않고 막 마구잡이식으로 공격을 해대면서 실제 본인은 어떤 정책을 내놓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그 아주 그 좀 중독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종류의 말만 가지고 지금 이 대선판에 지금 저질스럽게 흔들어대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자꾸 현혹되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서 막판에 1, 2, 3차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때 1, 2차 때 이재명 후보가 좀 말려들었거든요. 네. 방어전하다. 제가 민주당이 좀 취재한 바로는 네, 네, 네. 레드 팀이 없었더라고요. 아. 네, 그 제가 누구 실명 말하니까 네, 그런데 네, 네.
예를 들면 예스맨들이 들어가서 네. 아이고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다가 1, 2차 전에 사실은 그 발목질에 하나 날라갔었어요. 그래갖고 늪에 빠져가지고 계속 호텔 경작 얘기하고 그냥 네, 네, 네. 비유가 딱 맞진 않다 이렇게 네. 하면 끝날 얘기인데 네, 네. 못 알아먹냐 막 하면서 이제 싸움이 커졌죠. 그래서 이재명 그 당연히 후보가 제일 앞서니까 선두주자를 향한 폭격이 공격은 있었고 맨날 있을 수밖에 없죠. 이준석 네. 후보가 잘 잡았다 해가지고 잡아채서 이제 그 지점을 딱 걸고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뭐 3040 네네. 이런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이대남 말고 네네네. 그 저도 이제 서초나 강남에 사는 친구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권하기로 했어요. 들어보니까 나는 못 뽑는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재명은 생각해 보는데 더 못 뽑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를 못 뽑는 사람들이 그럼요. 헤매다가 그렇게 단 거였어요. 근데 그 당장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 아 이렇게까지 네. 무슨 이게 제정신인가? 네.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호텔 경전 나왔을 때 좋다고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네. 그래 그렇게 지적해야지. 맞아요. 자본주의상 그게 맞아? 그래서 나름 잘 끌고 왔었는데 네. 3차 때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랬구나. 본인이 자폭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잘한다 하니까 업된 것 같아요. 그거죠. 예, 이게 뭐 골프도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잘 치면은 세 번째 불안하거든. 더 잘 치고 싶거든. 근데 힘이 확 들어간 거야 지금. 저 골프 안 쳐서 잘 보는데 원래 그럽니까? 예, 저도 책에서 읽었어요. 좀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